오늘은 46회 어쩌다 특강 교실. 네, 주제는 K항공 노인 치매 예방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라는 내용으로 사단법인 세계항공협회 총재님이신 허광 총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허광 총재님은 K항공이라는 항공을 창시하신 창시자이십니다. 창시를 하시고 나서 우리 한국에만 이렇게 전파를 하신 게 아니라 세계적인 항공을 만들겠다라는 큰 뜻을 가지고 항공에 열정을 쏟아붓고 계시는 분인데요. 오늘 항공이 어떻게 노인 치매와 연관이 되는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러한 이야기와 함께 노인의 요즘 3대 질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굉장히 치매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치매 예방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와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년도에 첫 번째를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감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보기 또 처음이라서 조금 제가 그래서 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한국이 노인 치매 예방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그 노인 운동에 대해서는 거의 한 20여 년을 이렇게 해왔는데 노인 치매 관련된 건 대부분 이제 복지부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조금 거리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치매를 하고 있는 치매 안심센터나 이런 데 부분들은 치매를 검사하고 그 사후에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사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많이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대한노인회하고 진행해서 노인회하고 실제로 추진한 거는 2006년도부터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MOL 맺고 공식적으로 노인 치매 운동을 한 건 2009년도부터 진행했으니까 꽤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올해가 한군이 20년이 되는 해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제가 노인 치매 예방 운동 또 강사, 그다음 지도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양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국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하면서 어르신들이 바뀌는 모습들 다 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검증이 되는 거를 이제 이거 프로그램화해서 저희가 노인 치매 예방 운동 강사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환으로 우리가 자료됐던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또 공유를 하고 여기는 또 저랑 많은 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정성스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그 항공을 갖다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항공협회가 세계항공협회 종주국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대한항공협회 대한장애인연맹 회장을 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로서는 제가 명인이 돼 있어서 한국예총의 명인으로 돼서 그랜드 마스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또 대학을 이제 인하대학 기획과 나오고 한체대학교에서는 건강관리학과 석사를 나왔고 지금 국제내교육 종합대학원대학교에서 지금 뇌교육학과 박사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학교 온 것도 이 항공하고 또 양손운동하고 뇌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우선은 지금 항공이라 그러면 많이 생소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소개할 기회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항공을 저희가 대회 모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노인회에서 어르신들하고 한 지가 지금 한 15, 16년 이렇게 되는데 노인건강 대축제를 전국 대회를 올해가 14회째 코로나 때 2회 빼고 1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에 대한 거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어르신분들이 대부분 80대이십니다. 까만 양복에 넥타이 매신, 태극 넥타이 매신 분들이 저희 항공 지도자이십니다.
그다음에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저희가 노인 치매 예방 항공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 치매 예방 운동을 하게 된 동기는 집에서나 경로당에서나 지역에서 했던 분들이 이 대회를 통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는 분들인데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으시죠. 한궁은 좀 안전한 핀을 이렇게 던져서 왼 스트레칭 방식으로 왼손으로 5번, 오른손 5번, 양손을 다 쓰는 집중의 향상이라든지 신체 균형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는 게. 어. 그래서 현재 저희가 노인 치매 예방 운동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치매 협회라든지 하면은 공통으로 단 답은 있습니다. 뭐냐면 노인 치매는 일단 걸리지 않고 예방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예방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어르신도 무릎이 아프신 분, 또 이제 암이 걸리신 분, 팔을 못 쓰신 분, 다리 못 쓰신 분, 각양각색으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걷기 운동을 하자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달리기, 승마 뭐 이런 것들을 하시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수영하시라는 분도 있고 이게 다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로당을 다녀보면은 실제로 거동을 잘 못하시는 분이 참 많으세요. 이제 그분들한테 어떻게 운동을 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92세 때 돌아가셨는데 이게 88세 지나고 나시니까 거동을 잘 못하세요. 그리고 치매기도 살짝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밥을 안 준다고 그러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동을 못 하셔서 또 요양원에 또 몇 달 계시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더 제가 가슴에 또 와닿았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한공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이 중환자실에 한 보름간 있다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또 한 달여 동안에 한궁으로 재활을 했죠. 앉아서 거동을 못 하시니까. 근데 스스로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고 그래서 이게 야, 운동을 통해서 이 개선이 되는구나. 근데 제가 또 대학원에 가서 또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운동을 통해서 보면 뇌도 뇌 가수성에 의해서 뇌도 다시 살아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아서 또 대학원에 오게 된 계기도 됐죠. 그래서 저희가 공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치매 예방에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 가정에서의 부모님들이 치매를 걸리게 되면 집안 자체가 진짜 폭탄이거든요. 가정이 무너지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연구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그동안에 쭉 어르신들하고 제가 생활해온 것도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노인의 질병 상태가 뭐 암도 있고 고혈압, 당뇨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뭐냐면 거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 많은 어르신들한테 물어봐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치매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거동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우리 자살률이랬지만 노인들이 외롭고 또 혼자 있고 하니까 그런 외로움을 달래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들을 갖다는 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치매, 그다음에 근골격계 질환들, 그다음에 우울증 이것을 3대 질병이라 그 얘기를 하고 진행했는데 이거 내용도 이제 결과를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노인들을 이제 우리가 그 한국 운동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 평균 수명이 있고 건강 수명인데 이게 한 14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시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제 26년도, 5년도 되면 또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차이가 보통 15년에서 15년 가량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줄여주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노화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사이를 줄이는 방법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운동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들의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학문적으로 이걸 많이 다루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노인 운동은 복지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학교에서도 또 가져야 되는데 이 노인들의 문제는 복지부 소관이라 그러고 운동하는 거는 문화체육관광부라고 이렇게 일임을 하다 보니까 문체부는 또 노인을 다루지 않고 또 교육은 학생을 다루고 사실 노인 체육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정책에서 빠져 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우리가 지도권에 끌고 갈 수 있겠냐. 그동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해 왔죠. 그래서 제가 65세 이상의 노인 치매 관련 환자들 현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미국, 독일, 중국, 대만 이렇게 보면요. 보통 노인 인구 중에 10%가 치매 환자입니다.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가 한 23%, 좀 차이 나는 게 일본이 19%, 미국이 20%, 독일이 좀 작습니다. 거의 11%, 그다음에 중국이 16%. 근데 중국은 좀 예상 좀 못한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다음 대만이 한 25%, 이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20% 전후로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두 개 합쳐보면은 현재 우리나라에 1000만 명 중에서 330만 명,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거의 33% 정도가 되는데, 이 비율로 보면은 앞에 옆에서 보인 것처럼 뭐 33%, 30%, 20%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인도하고 한국, 인도 협회 만들면서 그쪽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인도는 노인 65세 인구 중에 80%가 치매 환자라는 거예요. 치매하고 경도인지 장애.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30%, 20%인데 거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이 평균 수명이 84세인데 인도는 72세랍니다. 그러니까 65세에서 72세는 한 7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의 노인에 해당되는 분이다 보니까 한 80% 정도의 치매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치료 쪽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이 가장 문제고 또 복지 쪽에서도 치료하고 하는데 의사들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 예방에 대해서는 많이 좀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게 노인 치매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 지난번 데이트해서 했는데 노인들이 이제 65세 어르신들이 근골격계 해서 질환이 돼가지고 병원 가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전체 노인의 한 80% 돼요. 병원 가서는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또 80대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프지 누구나 이런 얘기 다 하는데 근데 특별히 이제 근골격계 환자 중에서 지금 20%가 거동이 어려워요. 그래서 의료 비율도 43%. 근골 깊게 그 무릎하고 허리 이렇게 아픈 분들이 전체 의료비의 43%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우울증 환자가 전국 100만 명, 1000만 명 중에서 360만 명, 한 36%가 이 우울증에 관계된 약을 드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의료비 중에 한 10% 차지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2024년도 치매 관련 환자가 330만 명인데 치매 환자 10%, 그러니까 100만 명이죠. 근데 의료비가 12%, 경도인지 장애가 5%, 그래서 이게 한 17%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냐면 그냥 아프면 아프면 되는데 이 치매 환자들은 꼭 가정하고 누군가 보호자가 있어야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치매 환자가 300만 명 있다 그러면 사형가족으로 생각하면 1,300만 명 정도가 가족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뭐 손자라든지 이런 이 가족의 문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암 환자가 지금 한 5% 정도, 의료비가 한 15% 됩니다. 기타 질환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의료비는 인구도 증가하고 만성질환으로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어, 요즘은 이제 그래도 운동을 좀 하는데, 나이가 먹은 근감소증 내가 골다공증을 해놔가지고, 굉장히 병이 가고, 그다음에 그가 발전되면서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운동밖에 없는데, 전체 우리가 의료비 가지고 비교하면 외래진료비가 30%, 입원진료 40%, 약제비 20%, 재활병 10% 비급여 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근골격계 치매 환자, 그다음에 그암 환자 이런 부분들이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어르신들을 힘들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치매 관련 환자들은
국가가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보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이 붕괴가 되는 게 330명의 자아산실하는 문제가 제일 커요. 그다음에 국민의 행복권, 이 가족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 의료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 재정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비용을 줄여서 다른 데 써야 되는데 다른 데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노인 의료비 절감은 건강 유지와 노인 치매 예방 운동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치매 예방 운동 어떻게 하면 복지부에는 노인 건강 운동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제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어르신들하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을 통해서 평생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참 좋은 사례 같은 건 담배 피는 거를 갖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들을 그 금연 운동을, 금연 교육을 시키듯이 우리가 어린 학생들한테도 노인 치매 예방하는 운동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다 연합이 돼서 이 노인 치매 예방 운동을 하는데, 그 노인 치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근골격 환자를 줄이는 거, 우울증도 줄이고 치매 예방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가정에 다 그런 부분들이 다 계실 거예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 복지부하고 문체부 간의 장벽을 허물고 생활적인 고정관념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노인 건강운동에 대한 부분들도 노인의 운동 스포츠는 문화부이라고 관여하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복지부에서 노인 건강을 위해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 체육부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을 안 하는 게 어르신들의 운동을 직접적으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노인 체육이라든지 학생이라 이런 부분들은 다루지 않고 문체부로 이관시킨 상태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엘리트 종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정책으로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부,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다 해야 되는데, 왜 교육부에서 해야 되느냐? 이 노인 치매가 걸리는 부분들이 어렸을 때 그 집중력 결핍 아동이 일반 사람에서 노인 치매가 갈 수 있는 확률이 3.5배가 3.5배가 높습니다. 프로테이지로 35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노인 문제들이 되는 것이, 노인의 치매 문제는 치매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문제되고 우울증 생기고 자세 불안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학교 체육에서는 이 자세를 바르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집중력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발을 준비나 발을 밑에를 보고 넘어지지 않게 낙상 같은 건 주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실은 노인 치매를 받쳐서 학생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별해서 학생은 학생, 노인은 노인, 일반인들은 신경 안 쓰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한국 노인 치매 예방 운동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네 가지를 이제 지속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래서 24주 프로그램을 6곡지로 해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학에서나 그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거 이제 일반 상식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체육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보통 이제 올림픽 축구, 농구, 배구, 야구, 올림픽 가는 부분들이 이제 전문 체육인데, 전문 체육은 그 생활체육 종목 중에서 최고의 건강에 최고 좋은 사람들, 이게 빨간 부분, 그런 부분이고, 그거를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생활체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피사라든지 우리 타피사의 국제단체로 등록이 있지만은, 이 타피사에 말하는 진정 생활체육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많이 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어린이, 청소년, 중년, 장년, 연소년, 중고령, 고령 노인인데, 이 연령 할 수 있는 연령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스포츠 쪽으로는. 그래서 많이 하는 게 걷기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80세, 90세 어르신들 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이 22개 종목이나 있어요. 그 종목으로 대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자기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이제 거기에 맞춤형으로 운동해서 이제 할 수 있게끔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아직 뭐 1980년대 수준에 멈추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생활체육이라는 개념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새롭게 되는 부분들은 이제 취미로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생활체육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다른 나라의 기본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국민의 건강과 의료비 절감.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전부 다 병으로 되기 때문에 그 의료비 부담이 다른 나라도 똑같이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체육을 굉장히 많이 육성하는데 제가 홍콩 가서 놀랬던 건 뭐냐면은 거기도 엘리트 체육도 있고 저기 있는 생활체육의 전체 체육 예산의 80%가 생활체육 예산이에요. 20%가 엘리트 체육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걸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일본도 보면은 일본 타피스 같은 경우는 4개 단체가 있는데 전부 다 생활체육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엘리트 체험 그중에 잘하는 사람만 JOC라고 해서 재팬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선수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 육성해서 대회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안 게임 보면은 우리는 메이저리그에 있는 사람들 와서 선수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와서 보면은 그 은행원도 하고 회사원도 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가 대회에서 우리나라 메이저리그 있는 사람하고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지금 정책적으로 잘못되고 있다. 근데 앞으로 이거는 바뀌어질 거고 이번에 나라 정책도 우리는 문화체육관과의 큰 한 기둥이 생활체육을 육성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체육부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식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한다 그러면 뭐 정부도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질병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우리가 연소노인, 중고령 노인, 그다음에 이제 소고령 노인이 있는데, 보통 이제 경로당에서 가장 많이 계신 분들이 65세 때 경로당 잘 안 가세요. 근데 가셔 보시면은 75세, 84세 그 이상이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방향은 어떻게 방향하면 내가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어인무니까 안전해야 돼요. 그리고 재밌어야 되고 언제 어디서 누구나 다 함께 이게 또 체험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어르신 혼자 운동하라 그러면 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3대 질병이라면 낙상, 근골기 문제, 다음에 우울증 자살에 대한 거, 치매에 대해서 하는 이제 집중력 향상, 이런 내가 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하는 것이 우리가 노인의 생활체육에 보면 근골격계에 대한 부 치매에 대한 부분, 자살 우울증에 대한 부분도 연령별로 자기가 맞는 운동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연소노이지만 뭐 마라톤도 풀코스 뛰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연소노이지만은 거동도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운동 정책을 일반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달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체육이라는 개념들을 잘 해야 되는데 뭐냐면 그 밑에 체육 정의해놨죠. 일반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를 튼튼하게 단련하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교육 쪽에서는 우리가 교육하는데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의 향상을 꾀하고 건강상을 영위하도록 가르치는 교육 과목이 체육입니다. 어떤 것도 더 높이 더 빨리 더 남들보다 앞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이 스포츠가 체육인데 우리는 그게 엘리트는 메달이나 취미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꿔야 됩니다. 인식을. 제가 이거를 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게 연소 노인에서 65에서 뭐 74세인데 이 연소 노인이 있고요. 중고령 노인이 있고 초고령 노인이 있어요. 이 세 부류를 놓고 보면은 걷기, 장기, 게이트볼, 팝콘골프, 배드민턴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운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젊은 노인들은 걷기도 괜찮고 뭐 예서 뭐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연령이 높아지면 이제 중고령만 되더라도 걷기를 그대로 따라가요. 배드민턴은 이제 많이 못하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는 게 파코골프도 그냥 어느 정도 가는데 이제 초고령 되면은 걷기도 힘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춤에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이제 맞춰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한공은 점수가 높네? 왜 높을까? 한공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한공 종목을 만들 때 언제 어디서 누구나 다 함께 만들고 다리가 없는 장애인, 팔이 한짝이 없는 부분들,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이제 뭐 고령화돼서 팔 못 쓰게 되면 앉아서도 하고 의자 앉아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경기를도 그렇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항공은 또 경기도를 저희가 창시자 보니까 시각장애면 시각장애, 발달장애는 발달장애에 맞춰서 경기도를 조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항공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종목이거든요. 태권도처럼. 근데 이거 항공은 생활체육에 특화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도 운동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할 때 가정에서 야, 이게 치매에 좋은 건가? 근골격계 낙상이나 신체 균형에 좋을까? 근육 감소하는데 이런 부분이 좋을까? 아니면 우울증 하는데 이걸 뭐 가족끼리 하면 같이 하면 어떨까? 장소는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밖에 나오고 한겨울에 뭐 어디 나가서 한다고 하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게 운동 강도는 적정한가, 뭐 중강도인가, 안전한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따져버리 구분을 이렇게 쭉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자료들이 되면 한번 내가 하는 운동을 야, 여기에 적합하면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 부모님들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의 근골격계 지원한 건 이미 저희 논문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와서 하는데 한국의 어깨 통증 환자, 특히 이제 경로당 어르신들이 제일 많은 게 치매는 시간이 걸려서이지만 대부분 어깨 오십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오십견 생기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한 체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논문을 쓴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관절 가동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한국은 경로당에서 50견한테 가장 좋은 운동으로 선택받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논문으로도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매 같은 건 이제 우리가 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정신 건강은 이제 운동을 하는 참여 빈도나 강도가 얼마나 자주 했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내가 접근성이 얼마큼 좋냐 이런 부분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걸로 이미 되어 있고 이거 많은 실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경로당이 우리가 거의 7만 개인데 한국이 경로당에서 하는 장소가 곳이 한 4만 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 표 때문에 제가 한국을 맨 처음에 만들 때부터 여기 오른손은 이제 왼손의 좌뇌에 대한 거, 또 왼손은 이제 우뇌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된 요 사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었는데, 이 뇌교육 대학원에 와서 보니까 이게 더 절실한 거예요. 더 맞고. 근데 여기가 전국에 27개에서 65세 이상 1,556명 대상의 뇌인지 적성 검사를 이제 그 연세대학교에서 하고 하버드 대하고 연관된 프로그램으로 된 건데 이걸 한 것이 경력 없는 사람하고 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한 사람인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운동성이라는 6가지 종목인데 근데 특별히 된 것은 뭐냐면 뇌 자유형 인지 유형 지수가 특별하게 높은 거예요, 한국이. 이게 뭐냐, 같은 경당에서 우리 경당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화투 치고 앉아서 하고 밥 먹고 이 정도면 되는데 한국을 활성화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1년차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좀 뜸했다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서서 일을 하고 운동하고 대회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인지 능력이 좋아진 것들이 이게 결과가 1,556명 데이터로다가 나왔었던 거고 이거 데이터는 영교시 수업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제 존 레이터 박사하고도 제가 만났었는데 이걸 가지고 하버드 논문까지 쓰는 것까지 같이 협의를 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치매를 보게 되면 이게 참 중요한 이 데이터가 굉장히 치매 센터에 나온 건데 이 치매가 60에서 64세 비해서 치매에 대한 부분이 75세는 5.8배, 80세가 되면 17.5배, 80세는 35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연령부 이거는 이제 노화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화가 되는데 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좀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문맹인데 읽기 쓰기 불능하는 사람들이 5% 5배, 10배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혼자 외배로 사별하고 이혼 별거하는 사람 혼자 계신 분들이 또 외로움에 그 치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좀 남성보다 높은 것은 이 갱년기하고 여러 가지 어렵게 살면서 그랬던 부분도 있고 또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또 이제 생각하는 게 적기 때문에 뇌에 대한 부분이 적고 또 빈곤, 우울, 머리 외상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뇌하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저희가 그 한국 프로그램 노인 인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그 2019년도에 학회에 이제 발표됐던 것인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뇌에 대해서 뭐그 치매 검사, 간이 검사하고
그다음에 알파 검사를 해가지고 변동사항 같은 것도 평가해서 치매에 굉장히 유의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논문이 이미 발표됐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공이 제가 만들었지만은 지금은 논문이 한 11편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해서 주의 집중력, 태권도 수련 주의 집중력에 대한 부분, 장애인 주의 집중력, 또 인성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인지 능력에 대한 거, 그다음에 어깨 통증, 그다음에 정서 행복감, 이거는 이제 가족 건강에서 삶의 만족도. 그래서 노인의 이제 평생 교육에서 항공했을 때 사람들의 이제 활발성이나 운동성 이런 부분들도 논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항공이 왜 저기 하느냐? 이게 뇌로 보면은 항공을 이해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뇌는 이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전두엽 수정에서 이 내용들이 다 있는데 좌뇌 우뇌가 서로 다르죠. 역할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항공은 이제 양손 운동, 아까 오른손 다서 왼손 양손 쓰고 자세를 똑바로 해가지고 집중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눈과 손하고 협응 운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뇌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제 펜필드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펜필드의 뇌지도 이게 저한테는 이 펜필드의 뇌지도가 이 한국뇌에서 만들어졌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모든 운동이 이제 머리에 운동 영역에서 보면은 이제 그 감각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뭘 행동하게 하는 영역이 두 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제일 큰 게 얼굴하고 손이에요. 그러니까 눈하고 손하고 입하고 이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호문클러스라고 하더라도 이 손에 대한 것이 뇌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얼굴에 대한 부분. 이제 앞으로 보면은 눈하고 손하고 그다음에 발하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손도 수지춤도 두고 발도 침 놓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손과 머리를 써서 하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다.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앉아서 화면을 보고 이렇게 숫자 노름을 하기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동물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내 몸을 써서 움직여줘야만이 그런 부분들이 뇌가 많이 활성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코, 입, 혀, 이 소리 듣는 거 있지만 이손 운동이라는 건 양발, 양손, 관절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가 감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목표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이런 집중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뇌 건강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됐고, 그다음에 한국이 이제 오른손으로 5번, 왼손 5번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좌우 서로 협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눈하고 손하고 협응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오른손하고 왼손, 우뇌하고 좌뇌하고 서로 협응하는 것들도 뇌가 발달하는데 굉장히 균형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항공은 뇌 운동, 뇌 건강 운동에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노인 치매 예방 운동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치매 판정, 가운데 이게 치매 판정이에요. 치매 판정을 되는데, 치매 가면 어디 가나 치매부터 판정받으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치매 판정을 받는과 동시에 사회생활 하기가 진짜로 어렵습니다. 치매 판정돼서 내가 경도인지다, 치매다 그러면 사실상 사회 활동이 어렵고, 경도인지면 집에서 생활해야 되고, 치매한다 그러면 어딜 들어가거나,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치매 판정 받기 이전에 예방을 통해서 판정 받는 기간을 60대 때 받으면 70대, 80대까지 뒤로 늘려가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뇌기반 노인 치매 예방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로 제가 박사 논문도 준비하고 있지만은, 이런 앞에서의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치매 가서 안심센터 이렇게 가서 보면은 많은 걸 하죠. 컴퓨터로 해가지고 숫자 맞히기도 하고 그 컴퓨터 집중력 키우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내 몸의 신체의 건강에 대한 부분들 근력이 키워줘야 되고 노의 뇌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신체 활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운동이 인성이다 하는 것도 있고 내가 하는 몸의 건강이 바로 뇌다.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신체 내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운동에서 등한시했던 내용은 정책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 정책은 의사들이 내는 것이고 예방은 운동을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의사들은 운동을 전혀 관여하지 않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그 경계선에 있는 영역들을 우리가 좀 다뤄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내용도 사실 중요한 건데, 우리가 보면 한 30대 때 우리가 신체 건강이 한 80대 최고로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 저도 이제 한 65세가 되니까 이거 70대 때면 보면 옛날에 뭐 팔청대 때 지금 좀 있으면 4인데 그 반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력이. 이 근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 몸의 신체 근력 떨어지고 머리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거든요. 뼈고 목도. 그다음에 이제 그 근육량이 적을수록 여기도 나오지만 베타아밀로제 우리가 치매 걸린다고 하는 노폐물들이 축적이 훨씬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 결국은 근육이 떨어지는 거를 낮춰줘야 돼. 늦춰줘야 돼. 우리가 치매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내 몸이 건강하게 근력을 유지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해서 뇌를 가수성을 해서 뇌를 활성화시켜서 뇌의 세포가 많이 늘어나게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에 맞춰서 우리 예방운동에 가져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근력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노인 치매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 프로그램 대상들이 집중하기 그 낙상이나 신체 근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양눈, 양손, 양발에 대한 부분들, 신체 균형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들 여러분들 하지만 저희가 한 공을 던져 보면은 오른손은 해서 웬만큼 돼. 근데 왼손은 날아가지도 않고 목표에 다 도달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 태어날 때는 오른쪽하고 왼손하고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서 나오거든.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경로당 가보면 왼팔은 못 써요. 우리 어머니도 오른팔인데 왼팔을 못 써가지고 빨래를 삶으면은 빨래 삶을 때 옷을 넣는 건 되는데 그거를 내리질 못해요. 80세 넘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치매가 뇌를 활성화한다는 건 양손짓 똑같아요. 똑같은 근력을 만들고 똑같이 운동을 하는 연습을 해줘야 뇌도 그렇게 발달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뇌는 뇌고 내 운동은 운동이고 몸은 몸이야. 이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지한 교수처럼 내 몸이 뇌라는 생각을 명확히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신체 균형, 좌우 내가 있듯이 몸도 좌우가 정확히 바란스를 맞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지속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들, 어떤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 봅니다.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체조를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제 한 50대, 60대 부분이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체조가 제일 많아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부분들에서 걷기에서 만보 걷기 이렇게 하라는 분들 계시고요. 근데 이제 요즘 박사님들 많이 나오죠. 이제 살도 정확히 중도 비만이 아니고 밑에 정도가 되는 것이 좋고 많이 걷는 것보다 근력 운동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걷기 운동 왜냐하면 어, 치매나 이런 데서 특별히 제시할 수 있는 운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그걸 다루는 사람도 스포츠를 다루는 사람들도 학자들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 많이 못 가져졌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이제 한국이 그 역할을 제가 치매를 일찍 시작한 게 2009년도부터 대한노인회 MOU 맺으면서 대한노인회하고 노인 치매 예방 운동으로 한국을 채택되고 경도장 가면서부터 제가 치매를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17년 됐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에서 인정받아서 우리가 현재 전체 우리나라 경로당 지회, 250개 주에 180개 주에서 항공대회를 합니다. 작고 큰 대회에서 큰 대회 기준 한 400개 하는 것들도 이게 늘상 하는 사람이 계시기 때문에 되거든요. 현재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시군무대 180개 시군도 16기 시도하고 있고 대회가 13리건 벌써 그냥 14회를 했죠 작년에 경도단 4만 개 하고 지금 항공 심판이 18,000 아까 이게 넥타이 맺고 하시고 심판하시는 분들이 지금 올해 매년 한 1,0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만들어진 거라서 지금 19,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왼쪽에 아래에 있는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이 어머니가 뭐, 폐에 물 차고 해가지고 병원에 한 보름간 입원하고 나셨더니 걷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앉아서 항공 옆에 놓고 매일 저걸 던지세요. 근데 저렇게 했을 때 제가 대소변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방에서 나오시면서 애비하고 불러요. 근데 혼자서 화장실도 다 앉혀드리고 막 했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매일 하고 나서 휠체어를 스스로 올라타고 밖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항공에 대한 효과가 저렇게 꾸준히 양손 운동을 꾸준히 저기 하다 보니까
그런 파워 힘이 생기니까 그게 된 부, 근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여기서 느꼈죠. 그리고 옆에는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우리 대회하고 시각장애인들은 지금 16개 시도에서 지금 한 8개 시도에서 전국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는 어떻게 할까 궁금하시죠? 나중에 그 우리 인터넷에서 시각장애인 항공대회로 쳐보시면은 보시게 되는 굉장히 감동이 많습니다. 이건 척수장애인에서 하반신을 절 다 못 쓰시는 분들이 항공대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건 경로당, 이거는 경주에서 한 건가요? 임태희 선생님이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맞습니다. 네네네. 대한항공협회장기가 이 대회가 이게 우리는 이게 항공 대회를 때 안전을 저기 때 여기 보면 전부 다 의자가 깔려 있어요. 이 대회를 할 때는 전부 다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가장 안전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심판들, 선수들이 다 옆에서 투구하고 있죠. 그래서 측면 투구해서 오른손을 측면 투구하고 왼손 측면 투구하니까 바른 자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항공 오래 하신 분들은 자세가 바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항공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제 항공에 대한 거를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에, 이 항공의 탄생은 이게 석촌호수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 보면 항공 보는데 제가 좀 키웠었는데 이 할아버지하고 이 가족들이 이 온 가족이에요. 여기 가족이 전부 다. 가족이 할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항공을 그때 당시 항공이 아니라 이다트라고 했었는데 이걸 보더니 그 사람들이 석촌호수의 그쪽 담당 이제 과장인가 추상가 있었는데 야 이런 게 진짜 생활체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체육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듣고 그때 이제 2006년도입니다. 그때 2006년도에 그때부터 제가 생활체육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생활체육 만든 게 태권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태권도 이제 생활체육은 아니죠. 무술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짜 전통 생활체육을 만들겠다. 세계적인 스포츠를 만들겠다 하고 이때부터 한국이 탄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저 연구하고 개발하고 경기를 만들고 제품 개발하고 경기 그렇게 쭉 해왔던 거죠. 그래서 저 참고로 아까 이력에서 제가 인하공대 기계과를 나왔고 공부도 이제 기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대한 모든 제품의 설계는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항공을 하는데 이 전통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항공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투어나 국공, 양공,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가장 적합한,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3세대 가족 스포츠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경기 룰도 다 만들어 놨죠. 그래서 팔이 한쪽이 없는 사람은 정면으로 던지고 측면으로 던지게 하고, 그다음에 키가 나 있으면 높이를 낮추게 하고, 그래서 경기 제품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을 해놨죠. 근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이제 고구려 시대 때 벽화에 보면은 이 화살 끝에 보면 빼쭉한 게 아니라요. 이게 명적이라고 동그래 가지고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예, 또 이런 화살로 가지고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뭐냐 물론 화살의 살상용도 있지만은 이게 훈련하는 용도도 있는데 우리는 이게 안전한 것을 제일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한궁이라고 제가 이름을 특허를 했는데 이게 날까 안 날 고민했는데 희한하게 상표 등록이 났네요, 저한테. 그래서 이건 하늘이 우리한테 준 좋은 글이구나.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우리나라 국궁이 있는데 국궁이 원래는 한궁으로 돼야 되지 않냐 했는데 국궁하고 한궁하고 차이를 아시나요? 원래 국자가 선 국궁, 국자가 들은 건 나라가 관장해서 하는 스포츠가 문화가 국자를 씁니다. 나라에서 쓰는 거를. 그리고 한자예요. 한복, 한식, 한옥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일반 서민들의 문화가 돼 있는 걸 한자를 써요. 이게 전에 이제 한궁이라서 우리가 그 소외계층,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일반 대중이 많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한궁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 우리한테 적합한 또 우리가 활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활이 없고 핀만 가지고 안전한 항공핀을 하고 있는데 이 내 몸이 활인 거죠. 이 활은 활의 텐션을 이용해서 하지만 이건 내 몸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자력 스포츠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항공을 가지고 항공 체인지 인성이라 인성 교육 프로그램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는데 자력 스포츠는 활은 쏘는데 우리는 내 몸을 갖다 스트레칭, 내 손을 잡았다 피면서 스트레칭 하면서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한공은 스스로의 노력으로서 자력 스포츠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공의 인성은 자력 인성이다, 자립 인성이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가끔 보면은 야,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활축이다, K스포츠 항공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현재 이게 대한체육회에 등록돼 있는 저희도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돼 있거든요. 태권도가 있고 씨름이 있고 국궁이 있고 족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기는 이 태권도는 최용희 씨라고 해가지고 현재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서 있는 부분이고 태권도가 한 권이 있었고요. 근데 그때 옛날에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뭐 많이는 안 했죠. 대신에 이제 현재는 대한체육회 가입됐고 올림픽 종목으로 해서 세계화가 됐는데 태권도는 203개국에 가입한 세계적인 스포츠입니다. 축구 다음으로 동원이 제일 많아요. 태권도가. 어마어마한 스포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씨름이 있죠. 씨름은 전통 민속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따로 없지만은 우리나라 전통에서 우리나라 이거는 무형문화재로 돼가지고 대한체육에 등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표 K스포츠 대표 브랜드로 씨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대부터 뭐 우리가 뭐 그 사냥할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국궁도 원래는 이제 나라에서 했으니까 국궁이라 그랬는데 일제 시대 때를 넘어서면서 뭘로 하냐면 궁도라 그랬어요. 그 이 도자가 붙은 게 대부분 일본식입니다. 합기도 뭐 무슨 도도 한 건 전부 다 일본에서 만든 단어라서 도를 썼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국궁이 대한체육회에 가입되는데 지금 궁도가 먼저 가입돼서 지금 정연단체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선점을 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되려면 뭐든지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는데 그 선점을 누가 했냐? 양궁에서 한 거예요. 양궁이 하다 보니까 국궁이 세계적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 거죠. 그다음에 족구는 우리가 발배구 규칙을 했고 이런 그 내용들은 여러 가지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족구에서 이상훈 씨라는 사람이 그래서 곡구책을 하나 써서 했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또 저 설에는 이제 배에서 이렇게 해군들이 이렇게 운동 공 가지고 배에서 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는 대한적인 정의원 단체입니다. 올림픽 안 됐죠. 근데 이거는 또 어디에 갔냐면 세팍타크로에서 발로다가 하는 배구가 있는데 이게 좀 역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팍타크로로 인해서 족구가 국제화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태권도는 완전히 국제화가 되었고 씨름, 국궁, 족구는 국제화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왜 한공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 한공은 누가 말해도 대한민국 스포츠라는 것이 창시자가 제가 살아있고 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한공 교본을 6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쓴 논편만 3편 있었고요. 그다음에 항공하고 원청에서 지금 특권 저작권이 지금 50여 건인데 지금 한 60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질병 예방으로 하는 건 노인 쪽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실은 국궁 좋고 국궁 일부를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어르신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이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생활치료 적합하다 그래 됐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적합한 운동으로 됐고 우리가 지금 장애인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체계에 다 한국에 등록돼 있습니다. 국정교과서에. 그래서 장애인은 모든 장애인 종류별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 등급별로 해가지고 장애인 분들이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농아, 그다음에 척수장애인 이게 별로 우리가 대회를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른 데는 정의원 단체인데 저희는 이제 인정단체야. 아직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것이라서 국가에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15년 걸렸습니다. 인정단체 가는데도. 아직 올림픽은 안 됐는데 목표네요. 근데 이제 세계적인 스포츠 발전 가능성은 현재 저희가 그 씨름, 국궁, 족구, 태권도 하더라도 저희가 한국의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권도는 잘 모르겠고요. 다른 데보다는 월등하게 많죠. 저희가 스스로 저 한국 한 동호인 한 200만 명 된다 하고 있는데 장애인, 그다음에 치매 강사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한궁을 만든 걸 통해 가지고 한국 예충에서 문화예술 명인이 됐고 제가 그랜드 마스터 명인 중에 최상위 있는 그랜드 마스터가 지금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탑피사 세계 생활체육에서는 한궁을 만들고 노인체육에 활성화한 걸 해가지고 이 탑피사 파이오니어 어워드 그다음 세계 생활체육 송구상 국제상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한공을 이게 뭐 스포츠만 하는 게 아니라 한공은 인성실천단체에서 인성교육 우수단체로 세계항공협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세계항공협회는 아까 18,000명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 우리가 인성 지도자, 뭐 치매 강사 이렇게 쭉 돼 있지만 그 지도자들을 이제 그 배출해낸 걸 해가지고 HRD 협회에서 지금 인적개발 대상을 또 제가 받았죠. 그리고 신재인상도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공은 이제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스포츠가 된다 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한 대로 타피사에 공식적으로 저희 국제단체에 등록돼 있는 거. 이번에는 5월 달에 하는 데서 이제 선거하는데 저희가 투표가 있어서 그 투표하러 갑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만든 스포츠가 세계항공협회, 대한항공회, 장애인연맹에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공을 이제 세계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문화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한공과 노래는 지금 이제 우리가 모든 대회, 그다음에 공식 행사에서는 한공과 노래를 당당히 부르고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공목, 이제 한공목, 한공화, 그다음에 한공무 이렇게 그다음에 세계 항공의 날. 근데 이제 88 세계 항공의 날을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올해가 20점에서 세계 항공 날로 해서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거는 참고로 했던 부분들은 한글날이 창시한 날부터 산정해서 한글날을 정해서 저도 한국 창시했던 2006년을 기약해서 올해가 20주년 한국 날로다가 올해부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 보면은 이게 시각장애인들, 빛이 나오고 소리가 나오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대회용, 경기용,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라인업이 다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논문 아까 설명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맡고 있는 것이 아까 항공 교본, 인성 교육 부분, 이게 아까 체인지라는데 한국 스포츠에 대한 거, 인성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건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들, 평생교육 강사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노인들의 맞춤형 노인지도서, 장애인지도서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환갑이 지나고 한 체육회가 가입돼서 우리나라 스포츠를 만든 창시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서 제가 자서전을 써서 이제 2022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앞으로 저희 한공 체인지 인성 실천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체인지의 한국 교육 지표는 만남 맞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관계 속에 대한 부분, 생명 존중에 대한 거, 생활 행복에 대한 거, 그다음에 체인지, 체력, 인성, 지혜라고 하는 이것을 전체 홍인간으로 묶여서 한국 교육 지표가 우리가 창립 때부터 진행해왔고 그 교육 지표로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것이 체인지 운동화해서 여기에 맞춤형으로 체에 해당되는 항공 교본, 그다음에 이제 패밀리 헬퍼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인성에 대한 건 인성교육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지혜에 해당되는 이제 남한테 베풀고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학교 선생한테 평생교육 하는 거는 이 책 5권이 이 항공 그 인성실천 운동의 교본입니다. 그래서 이 교본들은 여기 인성실천 여기 교본은 지금 12주 프로그램들로 해가지고 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프로그램들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발표는 안 했는데 이 노인 치매는 24주 프로그램으로 해서 아마 올해는 그 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책이 그 죽고 한 500페이지가 넘을 것 같은데 그게 나오지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 노인 치매 예방 운동의 바이블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행복과 평을 구하고 추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강은 유병자 노인에 대해서야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은 이 젊었을 때 가져야 돼요. 치매도 걸린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 체인지를 이제 우리가 옛날에 많이 했었죠. 수신제가 치유 편찬하라고 해서 이제 내가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사랑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기 가족을 해야 되고, 가족들한테는 그냥 무조건 베푸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 자립인성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다음에 부모가 자식한테 뭘 해줘도 자식이 고맙다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베품이라는 부분, 제가 이 항공대회에서 보면 어울림 대회가 많고, 그 항공 공감대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의 품성인데, 내가 태어나서 어린애들이 할머니하고 자라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할머니나 노인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장애인하고 함께 살지 않아,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은 장애인들을 애들을 말리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좋은 인성이라는 거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품고 함께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도 좋은 관계로 갖는. 그래서 저는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좋은 관계다. 아까 만남 맞춤이라고 했었잖아요.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한국 인성이다. 그래서 한국 인성 운동을 좋은 관계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항공 체인지 인성 실천은 어떻게 하냐면 체에 대한 건 각자 군인이면 군인, 노인이면 노인, 뭐 학생이면 학생 각자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 다음에 인에 대한 거는 애들하고 부모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손자들하고 하고 그다음에 부모하고 태권도 하는 어린 학생들하고 이게 함께 하는 거,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쭉 해서 만들어 왔고요. 지혜는 뭐냐면 나와 다른 계층의 사람들, 장애인들, 그다음에 다문화, 세터민 이런 분들하고 전혀 다른 계층하고 관계해서 아 우리가 같은 우리나라 그 국민이다 이런 부분들을 내줄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이웃사랑하는 부분이라서 이 체인지 운동은 앞으로 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한 실천적인 운동이 체인지인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인성운동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 설명했는데 올해 논문을 한번 발표한다고 그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한국이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노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 다 많은데 저희가 항공 지도자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원예를 하시는 분, 또 아니면은 이제 평생 교육하시는 분들, 웃음 치료하시는 분들, 또 이제 그 강의하시는 분들, 강의하다 보니까 교지점 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한국을 넣어요. 그 수혜를 하는데 수혜하시는 분들이 또 한국을 같은 지도자에서 거기 수혜 프로그램에 한국을 넣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한국은 장애인, 유소년, 평생 교육 강사 부문, 다문화 부문, 노인 부문, 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이거를 제가 책을 쓰고 이렇게 했던 내용은 뭐냐면 유네스코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체육은 교육이다라고 합니다. 체육은 뭐냐면 자기 몸과 정신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건 바로 교육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체육은 메달이었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60년, 70년대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서 그런데 사실은 체육은 교육하고 떨래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내 몸이 무너지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지덕체 했었잖아요. 원래 지식이 먼저고, 다음에 덕이 하고, 그다음에 건강했는데, 요즘은 최덕지로 해야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최인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인지가 이제 서서히 그 초등학교의 건물에 크게 써서 붙여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거랑 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 한 세 군데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것만. 그 TV나 나온 걸로 해서. 네, 앞으로는 이 체인지 부분이 한국 체인지가 학교 교육으로 많이 접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은 이제 문화다, K컬처다, 문화다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만날 때 제 스스로도 제가 우리 지도자한테 자부심을 가져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문화 중에서 내 것이 이건 분명히 이건 대한민국 거고 내 거다 하고 그럼 네 것인데 네가 뭘 내놓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한국은 대한민국이 탄생했고 한국 찬씨가 한국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스포츠용품 브랜드가 여기 전부 다 한국에서 다 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스포츠로 대한체육회에 가입되었고, 대한체육 연맹 가입되었고, 대한장애체육회 가입되었고, 그 다음에 노인들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노인의 13명에서 14회 때 되겠고요. 올림픽으로 목표했는데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발달장애인이라든지 모든 교과서에 이제 다 실리게 되고, 미국, 일본에서는 항공으로서 이제 종목으로서 이제 항공대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학적인 부분에서 이 홍익 인간에서 아까 건강행복평화가 최인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최인지 실천 운동을 저희가 이제 풀어서 교재까지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스포츠는 안전한 가족 스포츠, 사랑 실천 운동, 차별 그루밍 스포츠, 노인침해 예방 운동, 그리고 1년에 우리나라 문화를 위해서 항공대가 한 400회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거랑 원천 기술이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의 원천 기술 특허, 우리가 제품도 다 특허, 국제 특허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유럽, 미국 이렇게 다 우리가 특허를 다 가지고 제품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저작권 이런 부분들이 전체 한 58건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항공저서는 제가 진 게 8건. 그다음에 논문이 지금 10편.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항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항공 세계화 연구소 상품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하는 데가 연구소가 있고 연수원에서는 저희가 항공을 지도자를 양성하는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항공 체인지 포럼이라 해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노인 치매 예방하고 또 한공에 육성하는 이제 그 육성진흥법을 지난번에 이제 박수현 의원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체인지 포럼에서 박수현 의원과 같이 노인 치매 예방에 대한 포럼을 만들어서 진행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치매 예방 한국협회, 그다음에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 아시아 미주 연맹, 한국 세계 연맹이 발족이 돼서 지금 올해 인도에다가 그 협회를 만들고 올해 7월 달에 인도에서 세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항공 지도자도 지금 19,000명이 있는데 우리가 자랑스럽게 하는 양궁 선수하고 동호인들이 3,500명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메달을 많이 따죠. 육상을 많이 해서 엘리트 종목이라서. 저희는 지도자만 19,000명에서 그러니까 일반 많은 사람들이 서민들이 특히 노인, 장애인,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되는 게 어렵죠. 어렵지만은 그건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치매 예방 운동은 국회에서도 치매 운동 발표를 했었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실천 방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뇌기만 치매 운동 인식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이라는 건 뇌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요. 거의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원공을 하는 백백 운동은 바로 이제 습관에서 신체 균형을 할 수 있고 집중력 키우는 운동이 백백 운동이고요. 뇌균형 한국 기본 체조는 제가 14개로 해가지고 지난 1년 반 동안을 이제 벌써 지났네요. 시작해가지고 거의 3년 되가네. 1년 반 동안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오픈시킨 체조인데 이것이 사실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다른 운동보다는 항공 체조로서 하면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걸로 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100일 도전 기록하는 수전 기록지를 만드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그거를 관하고 전개가 되는 앱으로 해서 자기가 운동을 기록하면 내가 운동이 얼마나 됐다고 하는 부분들도 바로 이제 치매 안심센터나 아니면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 이제 복지단체 복지기관 내에 자기가 운동한 내용들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카운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치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사람들 많이 보면 참 희한한 게 치매 보험도 들고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많이 드는데 치매 예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둬요. 제가 누구한테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있어요. 지원만데 우리 교육할 때 보면 치매 지도사, 치매 강사 이거 하려고 카티가 전체 하면 100만 원 드는데 100만 원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교육받고 치매 강사하고 키트 사고 해가지고 이거 부분들을 부모님한테 가르쳐라. 이것이 나중에 돈을 엄청 절감할 수 있는 거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보통 이제 치매 환자들이 평균 관리 비용이 2,200만 원. 그러니까 여기 써 있죠. 뭐 최경도, 경도, 중경도 이렇게 뭐 치매 그러면 3,400만 원. 이 평균 치매가 이 근처에만 해서 걸렸다고 경도인지 장애가 걸렸다고 한다 그러면 그 가정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보통 2,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금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나요? 1년에 저금 들어가는데. 근데 이 예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신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한겨울인데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이 걷기만 해. 지금 한겨울에 걷기가 안 되잖아요. 넘어지면 낙상되죠.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하게 가정에서 나는 저 치매 운동 가정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정이 있으면은 좀 넘으면 경로당 아니면 복지관 아니면 학교 그다음에 이 강의도 노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한테도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려줘서 자기 가정의 부모님, 할아버지한테도 알려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치매 예방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예, 제가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이 양이 한 3배 되거든요. 그래서 좀 줄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한궁의 3대 운동은 양손 협응 운동입니다. 이게 오른손을 오른쪽 하고 왼손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포럼 할 때, 이제 세미나 할 때 한번 가서 실험을 하게끔 할 텐데, 한 번은 그렇게 안 했었는데,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체조는 저희가 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근력을 위주로 포커스를 잡아놔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백백 운동은 이 자세, 집중력에 대한 부분 기록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설명한 거고 이게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서는 이제 어떤 데는 한 대씩 가리고 있어요. 근데 한 대씩 가면 나머지는 다 지루하니까 잘 갖다 놓고
어디다가 구석에다 박아놓고 사용하지 않아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두 대씩 놓고 누가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2인 운동 둘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하고 백배 운동, 경로당은 이렇게 좀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항공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다 전부 대회용인데 가정용 키트로 해가지고 한 13, 6, 7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가정에 쓸 수 있게끔 하는데 여기 안에 우리가 항공 포스터 체조에 대한 거, 전기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다 만들어서 가정 보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공 운동을 내가 이 체조한 내용도 내가 몇 회 했는지를 매일매일 기록을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항공도 거리 점수 얼마 해가 다 기록하게 해주면은 이 표가 다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을 하고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오른쪽에는 노인건강이 치매를 이걸 만들어 경로당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도자부터 먼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해주고 치매 3대 운동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뇌건강 체조에 대한 부분 이것만 정확히 어디 가서 알려줘도 치매 강사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고 제가 계속 자료를 만들고 현재는 이게 해서 이 24주 프로그램까지 완성을 해서 1급 강사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책에 들어가 있는 치매 기반 키트에 들어가 있는 제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뇌 기반 지속한 한국 치매 예방 운동 프로그램은 이 한국 그 모든 운동은 뇌, 잔해, 우뇌 운동에 대한 부분 이게 몸하고 다 관계됐다는 이게 표본 플러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확하게 인식해서 어르신들이 본인이 인식해서 내가 오른손 한다 왼손 써야 돼 이렇게 하고 오른손 숟가락질 왼손으로 젓가락질 하던 밥을 먹던 팔을 한쪽 쓰면 왼쪽 쓰게 되고 또 눈까지 써야 돼. 뭔가 집중 가지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인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식하지 않으면 하다 말거든요. 아무리 그 러닝머신 갖다 놔도 다 빨래 거리로 다 넘어가는 게 그런 인식이 안 돼서요. 다리 아프니까 못하고. 그래서 인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뇌 균형, 신체 좌우 균형의 바란스가 맞는 체조하고 근력에 대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꾸준히 하는데 우리 여기 체조원 발을 하나도 안 띱니다. 발을 다 붙입니다. 낙상 문제 때문에. 그래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체조로다가 다 만들어져 있고요. 아까 백백 운동은 아까 키트로 해가지고 이제 하루에 오른손, 그러니까 10세트죠. 오른손 다섯, 왼손 다섯, 이렇게 합치면은 그게 이제 100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기관의 복지는 하루 매일 하수니까 15주. 이게 관리자가 있는 그 강사들은 매주 가서 한 번씩 이제 측정해서 이렇게 쭉 된 내용을 측정을 해서 해보면은 이 변동사항이 굉장히 탁월해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뭐 우리가 하는 종류가 쭉 그래프로 이게 엑셀로 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래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걸 해요. 부모님한테 이걸 드려서 다 기록하게 하고 이걸 제대로 다 해서 하면은 뭐한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일 동안 이 운동 프로그램을 다 한다 그러면 거의 습관화가 되거든요. 그 습관화가 되면 아까 말하면서 치매 걸려서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 몸 관리를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집중력이나 치매 예방 운동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갖다가 저희가 하고 항공 프로그램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제가 더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